자녀 없이도 든든한 노후. 자녀가 없는 노후를 계획하는 일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현대에는 다양한 이유로 자녀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녀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부터 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에 이르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정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 건강과 여가 활동, 사회적 연결망을 모두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혼자가 아닌 든든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녀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정 계획 세우기. 자녀 없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주인공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40대 중반에 들어서며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없고 직장 생활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김 씨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씨는 현재의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생활 수준과 예상되는 월 지출을 토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그 금액을 보고 김 씨는 은퇴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겠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죠. 김 씨는 다음 단계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직장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김 씨는 이미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연금도 따로 준비하기로 했죠.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선택했고, 이로써 매달 조금씩 쌓이는 자산이 미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투자와 저축도 김 씨가 놓치지 않고 고려한 부분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금의 돈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기에 보통의 예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분산 투자를 하여 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김 씨는 모든 걸 한 곳에 넣기보다는 나눠서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또한 보험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김 씨는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비 보장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로부터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거나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자산에 큰 타격을 받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정 계획이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이것이 노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자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죠.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50대 후반의 주인공인 박 씨는 자녀 없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에 만족했지만 은퇴 후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은퇴 후엔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먼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엔 관심이 없던 주민자치회 모임에 나가서 얼굴을 내밀어 보기로 했죠. 첫 모임에서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박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산책 모임을 만들거나 가끔은 집 근처에서 소규모 바비큐 파티도 열었는데 이런 모임들이 은퇴 후 삶에 색다른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박 씨는 이웃들과 함께 있으니 사람 냄새가 느껴져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오랫동안 관심만 두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미술학원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주로 은퇴한 어르신들이 수강생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일단 시작하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평가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꽃이 피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니 대화가 끊이지 않아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박 씨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주로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를 하거나 산책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나이가 많더라도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일할 때마다 삶의 의미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고 어느새 요양원의 다른 봉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함께 산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도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멀어졌던 친구들에게 하나둘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박 씨의 연락을 반가워했고 때로는 주말에 만나 식사를 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은 과거를 함께 돌아보고 다시금 그 시절의 에너지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 씨의 노후 생활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 취미 활동에서 만난 친구들,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금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녀 없이도 풍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박 씨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유지 및 관리. 주인공 송 씨는 60대 초반으로 은퇴 후 노후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기 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혈당 수치도 경계선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송 씨는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송 씨는 매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가빴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게 되었고 운동을 하는 동안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걷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니 참 좋아요. 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송 씨는 식습관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외식이 잦았고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압과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단을 바꾸자 처음엔 다소 불편했지만 아침에 직접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준비해 먹으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니 하루가 건강하게 시작되는 기분이 드네요라며 스스로에게 작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또한 송 씨는 정신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 느끼는 막연한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우울해질 때가 많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요가원에 갔을 때는 몸이 굳어 자세를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했었고 점차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니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라고 송 씨는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준비로 송 씨는 보험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손 의료비 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만약 큰 병에 걸리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지요.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씨는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는 작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하며 건강 유지 계획을 계속 조정해 나갔습니다. 이제 송 씨는 어느새 운동, 식습관, 정신건강 관리가 하루 일과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몸의 활력을 느끼고 자신이 만든 신선한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녀 없이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송 씨는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준비. 노후를 앞둔 주인공 민 씨는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문득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녀 없이 홀로 노후를 준비하는 민 씨는 혹시 내가 나중에 큰 병을 앓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친구의 조언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법적 행정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민 씨가 한 일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자산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민 씨는 오랜 기간 일하며 모은 재산을 친척이나 특정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도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재산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 씨는 임의후견인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의후견인은 본인이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자 지내는 민 씨에게는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오랫동안 신뢰해 온 친구를 임의후견인으로 지명했습니다. 친구와 깊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친구 역시 민 씨의 뜻을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나의 뜻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 민 씨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로 민 씨는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본인의 의료적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민 씨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가족이 없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료 지시서를 통해 본인의 결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며 민 씨는
자신의 결정을 믿고 존중해 줄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 씨는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나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법적 행정적 준비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민 씨는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의 뜻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없이 홀로 지내더라도 내 삶의 의미를 지키고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수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 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의 뜻에 맞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죠. 법적 행정적 준비는 민 씨에게 노후를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준비.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후반의 정 씨는 은퇴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 씨는 가장 먼저 오래전부터 꿈꿔온 취미를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의 소질이 있었지만 삶의 무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던 꿈이었죠.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에 등록하고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색을 섞고 붓질을 하며 몰입하는 시간 속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다 보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정 씨는 어느새 그림 그리기를 통해 매일매일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 씨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한 그는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떠나는 배낭여행이었지만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들을 탐험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어. 드디어 출발 날이 오고 정 씨는 여행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삶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 여행에서 얻은 경험은 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 씨는 스스로에게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직장 목표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매달 하나의 책을 읽고 일기를 써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목표들은 자아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지침이 되었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내가 쓰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이 과정을 통해 정 씨는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씨는 오래전 관심을 가졌던 봉사활동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원에 젊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일은 그에게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행복해. 정 씨는 이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불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 씨는 노후를 더욱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자아 실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림, 여행, 독서, 봉사활동을 통해 그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죠. 노후에도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자아를 시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 씨는 이제 매일매일이 소중한 시간임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없는 노후의 불안 해소하기 FAQ. 노후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이런 불안을 해소해 봅시다. 자녀 없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자녀가 없더라도 재정적 안정,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망을 잘 유지하고 확장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주거지 선택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고려해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 여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미리 산정하고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없이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니어 커뮤니티, 지역 복지기관,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상품,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자산 활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외로움과 고립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전성, 의료 접근성, 편의 시설 접근성을 고려해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